두 번째 주제는 너무 다른 해석으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었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여야에 물론 고인의 죽음을 두고 얘기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여야가 워낙 이제 민감한 문제여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사례로 야당과 여당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데스노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어제도 또 이재명 후보 관련 무고한 공익 제보자의 책명을 앗아갔습니다. 우리 당은 의문사 진상규명회를 설치해서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겠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애도는 하지 않고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의 슬픈 죽음도 정쟁에 도움이 된다면 흑색 선전에 이용하는 국민의힘, 그 뿌리가 의심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의문사 진상규명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 그런데 오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경찰에서는 추정으로 심장 질환으로 추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감식 결과 외상 및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늘 서울경찰청의 브리핑입니다. 그리고 이 씨의 사인은 대동맥 박리와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건데 이 대동맥 박리나 파열은 고령 고혈압 기저질환에서 많이 발견되는 발생 가능한 심장 질환이다라는 게 이제 서울경찰청의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부검 소견입니다. 정확한 사인은 이제 나중에 명확하게 다 된 다음에 규명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의문사라고 또 야당에서 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의 입장 이전에 사실 고인이 사망하게 되고 난 다음 가장 누구보다 가슴 아플 분들은 유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족이 지켜보시기에 고인이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후보 측의 지속적인 압박에 대한 언급을 또 하기도 했던 상황들이 있고 평소 병원에 갔던 그 영수증, 신용카드 지료 내역 등에 대한 언급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게 되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전히 왜 고인이 이렇게 사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의문이 풀리진 않는 상황입니다. 이 부검을 통한 완벽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좀 걸릴 텐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동맥 이 박리 뭐라고 얘기를 했죠?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 그러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면 굉장히 큰 고통을 안게 된다는 것이 여러 의학에 대한 소견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최종 발표했던 내용들 이 이불 덮고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됐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들까지 현재를 지켜봤을 때 아직까지는 많은 의혹들이 남을 수밖에 없고 결국 유족 입장에서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고인이 왜 돌아가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밝혀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병으로 인한 사망인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이 외상이 없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살 또는 타살의 경우는 어찌되었건 외상이 존재해야 되는데 외상도 없고요. 또 CCTV 모텔 내부에 요즘 다 CCTV 있습니다. CCTV 침입자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저희가 좀 더 정치권이 금도를 넘어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권영세 본부장 같은 경우는 데스노트라고 하질 않나?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간접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침입자도 없고 외상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 사망 사건을 오히려 이 자살 또는 타살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 또는 타살로 몰고 가지 않았고요. 분명한 것은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에 관련돼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같이 얽혀 있었던 고 유한기 씨 그리고 고 김문기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있는 의혹점들, 의구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의문의 죽음이 실질적으로 보도가 됐던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들이 꽤나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 사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방식의 대응보다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리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도록 촉구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도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애도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좀 금도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과 계속 그 얘기들이 사실은
민감한 내용이어서 아마 사실 고인의 사망자가 있는 일인데요. 어쨌든 여야에서는 상당히 정쟁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의 얘기, 그다음에 우상호 전 원내대표의 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 얘기 계속 이제 여러 방송들에서 설전을 벌였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들이 한 달여 사이에 3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가히 연쇄 간접 살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이재명 탓, 심지어 간접 사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적 금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뭐 우상호 대표도 얘기했는데 우상호 전 대표죠 얘기했는데 너무 금도를 넘어섰다. 일단 1차 부검 결과는 이제 심장 질환으로 소견이 나왔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이분에 대한 의혹, 그러니까 외상이 있었거나 뭐 그러니까 침입 흔적이 있거나 이럴 때 좀 저런 정도의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지. 지금 이 어찌되건 지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서 또 다시 저렇게 이 의혹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좀 그리고 발언도 좀 조심하셔야죠. 그래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 아니십니까? 간접 살인이 뭡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같은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단정을 완벽하게 짓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이례적으로 빨리 이토록 소견을 얘기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분명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민주당에서 그와 같은 표현을 쓰시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빨리 덮고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극단적 선택이라든지 타살에 대한 흔적이 없는 상태이더라도 심리적인 압박이 고인의 죽음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간접살인을 쓰는 왜냐하면 건가요? 이 후보 측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유족 어찌 됐든지 간에 고인이 사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누구보다 다른 이해관계를 다 차치하고 고인의 유족들이 느끼게 되는 그 마음들이 제일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서 이 문제,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최초로 얘기했던 인사기 때문에 그 뒤로 이 이모 씨에게 과연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어떤 일들에 대한 압박들이 있었던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들도 좀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예. 보고 이런 일들이 혹여 고인의 죽음과 연관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몇 분이 대검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의 관련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이 씨도 결국 혼자 살다가 뭐 어쨌든 죽음에 이르게 된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했는데요. 저렇게 뭐 의원들이 대검에 가서 간접 살인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했고 김우수 검찰총장의 면담을 요구했는데 막혀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검에서 오늘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앞으로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정치권 항의 방문을 수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유한기 전 본부장님이나 김문기 처장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검찰에서 본인들을 너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라는 억울함을 좀 말씀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예, 수사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는 저는 상황이 어찌됐건 이 있었죠. 검찰의 인권 수사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검찰에서 지나치게 뭐 물론 피의자라고 해서 지금 김문기 전 이 처장 같은 경우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셨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시면서 이렇게까지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이런 수사 행태는 좀 이제 근절돼야 된다 보고요. 이와 더불어서 정치권에서도 검찰을 바라볼 때 어찌되건 좀 더 보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항의 방문 사실 이거 다 정치적 쇼잖아요, 사실. 방문해서 뭐 수사기록 보실 거 아니잖아요. 뭐 아니면 수사기록 빼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쇼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여기 국민의힘이면 어찌됐건 원내정당 아닙니까? 뭐 원내정당도 아니고 법사위에서 충분히 검찰총장이든 검찰 관계자 모셔서 국회의원으로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굳이 이거 항의 방문에서 현수막 걸고 또 심지어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앞에서 연좌농성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한가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검찰의 수사 지금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와 연결돼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 많은 일들의 수사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목숨을 잃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얼마 전 김만배 씨에 관련된 재판들이 진행되고 나면서 결국 윗선
핵심적인 이 사건의 지시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일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고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당하기 전에 통화했다고 하는 정진상 씨에 대한 실질적인 소환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야당은 그냥 가만히 국회에서 앉아갖고 왜 검찰은 수사를 안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이 야당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항의했던 모습들을 지켜볼 때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권력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정확히 지켜가면서 수사에 다하고 있는 것인지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저희 민영배 의원님께서도 본회의 발언에서도 하셨습니다만 김만배 씨가 최근까지 윤석열 후보와 통화한 거, 연락을 주고받은 것 같다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정말로 이 제1야당의 역할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결국 그런 진실을 밝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했는지 저도 검찰 수사가 빨리 진척이 돼서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가 어떤 관계인지 사실 궁금합니다. 왜 누이가 이 부친의 자택을 어떤 경위로 알고 매물 등록도 안 돼 있는 집을 어떻게 거래하게 됐는지 그것도 저도 궁금합니다. 빨리 수사가 진행돼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예. 언제까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최근까지 했다는 최근이 걸로 언제입니까? 제가 본회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최근이 그걸 언제입니까? 근거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그렇게 언급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장경태 의원님 입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도 그 본회의 발언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면책특권에 숨어서 상대 후보에 대한 악의성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어디에서 어떻게 통화했는 걸 누구에게 들었는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건희 씨 통화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 잘하셨네요. 그 내용이 왜 김건희 대표 통화랑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공인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저희 보고 말씀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씨 공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 보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아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시청자들께서 다 왜 갑자기 왜 김건희 씨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고 우리 장경태 의원님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지 아마 보시는 아니 윤석열 후보 언제 판단하시겠죠. 어디서 어떻게 통화했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아니 지금 제보 얘기하신 내용이 게 있긴 한데 보세요. 거기 이제 마치 네. 공수처의 통화 내역이나 통화 사실 조회랑 또 앞서 통화 녹음과 이게 전반적으로 약간 혼동이 돼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아니, 있을 뭐, 것 같아요. 예. 어찌- 아니 장경태 의원님이 얘기했잖아요. 김만배 씨가 최근까지 윤석열 후보와 통화했다. 그 최근이 언제냐고 물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국회 본회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얘기해가지고 실제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김건희 대표의 7시간을 공개하라고 얘기를 하게 아니, 된다면 정확하게- 저는 장경태 의원님이랑 이 자리에서 과연 제가 예. 우리 시청자분들 앞에서 토론하는 게 맞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얘기했던 김건희 씨의 기자와의 통화 내용 공개에 대해서 시청자 의견을 좀 전해드리면요. 일단 방송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럴수록 이제 국민들 궁금증만 커지니까 뒷말 없이 다 공개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김땡님께서 주셨고요.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제이땡땡땡땡님께서는 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건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주시기도 했습니다.